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 전쟁의 사실상 삼두마차 그러니까 뭐 이라는 그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동시에 어저께 죽여버린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요. 지들 마음대로 난 이제 그 전쟁 그만할래 끝 하면은 이란이 그래요 끝내요 해줄까? 곱게 안 끝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이 전쟁이 오래 가기를 기대했던 네타냐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아마 주변의 압박, 압력이 상당한 수위에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뉴스 정리해보고 이 말이 진짜인지 진심인지 또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란과의 전쟁 20일째를 맞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이 다음 능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우라늄 농축 능력도 상실했다.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제조 부품 공장이 파괴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공장 내지는 비밀 시설이 이런 방식으로 파괴됐다. 뭐 사진이라도 좀 내놓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상실했으면 지금 그만둬.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말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었고요. 비밀 시설이 없었고 탄도미사일 핵무기 제조 부품 공장들이 제가 보기엔 이란 안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안에는 아무리 공장을 두들겨 패도 그게 실제적인 뭐 드론 부품이라든지 생산 공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거의 완제품 수준으로 외국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러시아에 합작 공장이 있기는 해요. 네. 러시아제거나 중국제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 이란의 공장을 아무리 두들겨 팬다고 해도 계속해갖고 신무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쟁을 길게 끌고 가게 되면 이스라엘 자체가 못 견딘다. 왜냐면 이란이 전방위로 포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이미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의 지방 소도시라든지 또는 그 방공망이 없는 시골 지역까지도 전방위로 지금 포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누가 지시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은 일단 본인들의 정보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수뇌부 간의 균열이 관측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 휴민트를 가장 깊숙이 침투시킨 이스라엘이 모주타바의 생사 여부를 모른다고 지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안에 휴민트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걔도 같이 죽었나 보지. 이란 측이 500명의 간첩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처형이 시작됐습니다. 휴민트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게시물들 같은 거 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봉쇄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이란이 계속 반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을 끝내줄 만한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걸 리더하고 있는 지도자가 없는데 전쟁은 왜 계속되고 있느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전쟁을 진행할 수 있는 사전에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복주머니가 각 군의 지휘관한테 전부 제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순교한 하메네이가 본인이 암살당할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작년 6월 이후에 모든 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원래 이란은
이제 미국과 대척점에 서면서부터 비대칭 전쟁에 대한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혹시 본인들과 굉장히 군사력 차이가 나는 나라와 싸우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세워왔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란 전역을 31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군사 책임자들한테 일종의 밀봉한 비밀 임무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자기 지휘선이 없어지게 되면 그 31개 지역에 있는 각 군의 사령관들이 그 알아서. 봉투를 까보는 거예요. 명령서를 까보는 거야. 근데 이건 까봐야 그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기적으로 야 월요일은 미사일을 쏘고 어디를 쏘고 화요일은 어디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 매뉴얼들을 사전에 배포를 해갖고 나눠줬다는 거야. 문제는 이 매뉴얼대로 이 사령관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매뉴얼을 멈춰줄 윗선이 안 나오게 되면 계속해갖고 이 반복된 스케줄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오늘은 여기 때리는 날, 오늘은 저거 때리는 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의 오토파일럿, 자동 운전 중이라는 거야. 전쟁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최고 지도자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최고 지도자의 생사 여부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결사항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란을 뒤져도 모주타파가 없대요. 가장 유력한 설은 이미 모스크바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썰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주타바의 생사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모주타바는 강경파들의 어떤 바지사장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미 죽었다면은 그 전쟁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다시 순교자로 등장을 할 것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모주타바의 권위를 빌려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윗대가리들은 계속 이 프로토콜을 멈출 생각이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고요. 제가 어제 연합뉴스 이제 경제-TV에 가가지고 이제 연합뉴스도 갔어? 연합뉴스 아이씨. 경제-TV라고 다른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진행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조금 제가 늘 하던 대로 다 충분히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약간 뚝뚝 끊기긴 했습니다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나는 사람들 별로 많이 안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몇만 회를 봤는데 중요한 게 악플이 너 반미주의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학부생 수준의 애가 전문가라고 나오냐 네가 미국을 뭘로 보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는 파병해야 된다고 전환길의 명령을 받은 국짐의 국회의원들이 안철수를 거기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파병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 논리를 갖고 지네 지지층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또 다른 일종의 헤게모니가 될 것 같아. 근데 파병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 아들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 응? 아니 근데 나는 국힘애들은 지금 이게 미친 소리인 게 뭐냐면요. 제정신인가? 이 국내적으로 파병 얘기 자체가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왜냐면 밖에서 봤을 때 야 너네 내부에 파병하자는 여론도 있잖아가 빌미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졸개에 가까운 미국의 그냥 개에 가까운 일본도 파병 못한다고 트럼프 면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안철수, 조정훈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파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새끼들 방이 나오고 군의관 나온 새끼들이 총은 잡아보지도 않은 새끼들이 전쟁의 두려움을 몰라서 그런 거야. 미필자들에 대한 진짜 모독입니다. 나 미필이지만
물론 필처럼 보이지만 미필입니다, 여러분. 미필이지만 난 그딴 얘기 안 해요. 일처럼 보여.